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사급교과서 한자어 2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성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익명성은 수물릭, 이름명, 성품성으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수물릭을 보겠습니다. 수물릭은 감출해와 같을 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같을 약은 풀초와 오른쪽 우의 합자인데 그러나 같을 약은 각골문을 보면 두 손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모습입니다. 한자의 특성상 누워있는 글자를 세워서 쓴 것이지요. 상대의 뜻에 복종해 나의 뜻을 맞춘다는 데서 같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른손으로 풀을 뜯는 모습으로 이해하여도 될 것입니다. 풀은 생김새가 모두 거의 같다라는 의미고 만약에 독이 있는 풀은 가려내야 하므로 만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물릭은 풀을 뜯는 모습의 같을 약에 상자 모양이 덧친 감출해가 더해져서 풀을 뜯어 덫을 덮어 가리다는 의미입니다. 감추다, 숨다, 도피하다 등의 뜻입니다. 이름명을 보겠습니다. 이름명은 저녁석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저녁석은 깊은 밤에 뜨는 환한 달에 비해 작고 흐릿한 달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 어두운 저녁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이름을 내다라는 뜻에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품성을 보겠습니다. 성품성은 마음심과 날생의 결합자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글자인데 왼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심장에서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감정과 생각과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마음심과 날생이 합쳐진 성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심성이라는 뜻으로 성품이나 성질을 의미하고 남녀의 성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은 수물릭, 이름명, 성품성으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은 말을 재, 판가름할 판으로 구체적인 소송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법관이 내리는 공권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말을 재를 보겠습니다. 말을 재는 옷의와 해할 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해할 재는 창과에 재주재가 더해진 것으로 장식이 달린 창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옷감을 자르는 가위나 칼 같은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옷의와 합쳐져서 옷을 만들기 위해 옷감을 마름질한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마르다, 자르다, 만들다 등의 뜻이며 한번 잘라내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잘 헤아려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판가름할 판을 보겠습니다. 판가름할 판은 절반판과 칼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절반판은 소우에 8팔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8팔은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절반판은 제사에 쓸 소를 둘로 갈라놓은 모습으로 절반, 반쪽을 내다, 가운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판에 칼도가 더해진 판가름할 판은 반으로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말을 재, 판가름할 판으로 구체적인 소송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법관이 내리는 공권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준법정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준법정신은 조출준, 법법, 정기정, 귀신신으로 법을 올바로 지키는 정신을 뜻합니다. 조칠준을 보겠습니다. 조칠준은 쉬엄쉬엄 갈 착과 높을 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높을 존은 술그릇 준이라고도 하는데 술릭을 추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술릭을 추는 술병을 뜻하는 닭 위에 2개의 점이 더해졌는데 이것은 오래된 술독을 열면 나오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술릭을 추에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더해진 높을 존은 높은 분에게 공손하게 술을 따르는 모습으로 높이다, 공경하다, 우러러보다 등의 의미입니다. 또한 술그릇이나 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준으로 읽습니다. 높을 존에 쉬엄쉬엄 갈 착이 더해진 조칠주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쫓다, 따르다 하는 뜻입니다. 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물수와 갈커의 결합자입니다. 갈커의 각골문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큰 대자와 입구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큰 대는 팔을 벌린 사람이고
아래의 입구는 학문을 표시한 것으로 학문을 통해 배설문을 버리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갈 거는 버리다, 내쫓다,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이 글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정기정을 보겠습니다. 정기정은 쌀미와 푸르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벼를 곱고 깨끗하게 찌어내서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깨끗한 쌀을 의미합니다. 정하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정기, 정신 등의 의미입니다. 맨 처음 대강 찌은 쌀에서 나온 것이 거칠 조입니다. 귀신신을 보겠습니다. 귀신신은 보일시와 혈신의 결합자입니다. 보일신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그린 글자입니다. 제단에서 신이 기둥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신이나 제사, 기둥에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는 부수입니다. 혈신은 번개불이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것은 번개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펴다, 베풀다라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게 되면서 앞에 보일시를 넣은 귀신신이 신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령, 귀신, 정신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은 조칠준, 법법, 정기정, 귀신신으로 법을 올바로 지키는 정신을 뜻합니다. 다음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은 꾸짖을 책, 맡길 임무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로 법률에서 행위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을 말합니다. 꾸짖을 책을 보겠습니다. 꾸짖을 책은 비체라고도 하는데 가시자와 조개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가시자는 가시나무를 그린 글자입니다. 가시, 동요메다의 의미입니다. 가시자와 돈을 뜻하는 조개패가 합해진 꾸짖을 책은 고대의 풍습을 그린 것으로 가시나무 채찍으로 때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추궁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무라다, 꾸짖다, 책임, 의무라는 뜻이고 채무나 빚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때는 채로 읽습니다. 맡기림을 보겠습니다. 맡기림은 사람인과 천간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천간임은 북방임이라고도 하는데 날실, 즉 세로실로 장착된 배터리 모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배짜기는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는 뜻이 되었는데 간지자로 가차되어 천간임이 되면서 앞에 사람인을 더해서 맡길 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맡기다, 책임을 맡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로 법률에서 행위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2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익명성은 수물릭, 이름명, 성품성으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재판은 말을 째, 판가름할 판으로 구체적인 소송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법관이 내리는 공권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준법 정신은 조출준, 법법, 정기정, 귀신신으로 법을 올바로 지키는 정신을 뜻합니다. 책임은 꾸짖을 책, 맡길 임무로,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로 법률에서 행위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